우리가 이제 테마를 독립운동, 민족운동만을 놓고 봤을 때, 항일운동만을 놓고 봤을 때 1910년대는 국내 항일 결사가 있다고 이제 해봐요 여러분. 항일 결사 당시 뭐가 있다고? 임명찬이 만든 뭐? 독립? 해봐. 뭐? 독립의군부. 그죠? 무슨 주에 입각한 독립의군부라고 그랬어요? 복벽주의. 복벽주의. 알겠죠? 공화주의 입각한 뭐? 대한 광복회.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로서 홍주회가 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어요. 대표 선수들만 알아두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개는 뭐냐? 두 개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됐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56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56페이지. 독립운동 기지가 쫙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봤던 항일 결사한 때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지는 위치입니다. 장소입니다. 장소가 자 보세요. 서간도에 또 북간도에 또 어디에요? 밀산에 그리고 연해주에 이렇게 여러 군데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졌다라는 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뭘 물어? 위치를 물어요. 위치. 다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까요? 지도상으로. 여러분 교재에 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자 여기가 만주라고 그랬고 만주를 4등분 했을 때 만주의 동남쪽을 간도라고 그랬고 봐봐. 간도의 북쪽을 뭐라고? 북간도. 간도의 남쪽, 간도의 서쪽을 뭐라고? 서간도. 서간도는 만주 전체로 봤을 때 뭐였다? 남만주였다. 이렇게 용어상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겠죠? 서간도가 뭐라고요? 남만주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만주의 서간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삼원보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다시 서간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가 뭐라고? 삼원보. 아주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삼원보에 있었던 대표적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 서간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군이 서로 군정서군이에요. 느낌이 와 하나? 와죠? 오죠? 삼원보 뭐라고? 신흥무관학교 서로 군정서군 전부 다 서간도에 있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알아둘 것. 한꺼번에.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군 전부 다 서간도에 있었던 또는 남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에 있었던 학교나 무장조직이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 북간도는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이 제일 먼저 건너가신 북간도고 이쪽에 뭐예요? 이쪽에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있고 저 위에 여기 그 호수가 있고 여기에 밀산 있죠. 밀산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가 밀산부 뭐예요? 간도의 삼원보 밀산부의 한흥동이. 그죠? 북간도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여러 도시들이. 그래서 연길, 용정, 석현, 왕칭 이런 데가 전부 다 북간도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가 존재했던 촌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름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다. 그리고 연해주에 1914년 대한 광복 아까 뭐가 있었죠? 비밀 결사 조직? 대한 광복회가 있었죠? 이걸 누가 만든 거라고? 박상진, 김자진이 만든 비밀 지하 조직이 대한 광복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1914년에 대한 광복군 정부가 있었어요. 잠깐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로서 뭐가 있다고 그랬지? 한성정부 국내 또는 뭐야? 여기 시베리아 그러니까 국민의회 그죠?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임시정부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게 1914년 만들어진 대한광복군 정부예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에 누가 앉았었냐? 대통령의 이상선, 부통령의 이동해. 이렇게 대한광복군 정부가 연해주에 만들어져 있었다. 알겠죠? 또 연해주에는 신안촌이라는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기지만 명시해 보면은 서간도에 뭐가 있다고요? 서간도에 상원보, 다시 일산도에 뭐가 있다고? 한흥동, 연해주에 신안촌,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56쪽 보세요. 자, 항일 의병운동 계열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봉건적 질서를 고수하려고 했던 써봐요. 이게 바로 누구야? 독립의군부였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계열 실력 양성운동을 내세우면서 의병투쟁에 비판적이었던 대한광복회와 같은 단체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뭐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더라. 되게 어렵고 고차원적인 내용인데 다시 보겠어요. 여러분 봐봐. 집중해. 집중. 지금 여기 이 대목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복벽주의하고 공화주의는 서로 뭐냐? 상극이에요. 서로. 내 말 이해하겠어요? 여기는 뭐냐면 황제를 옹립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황제 따위 필요 없다. 대통령을 뽑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았었어요. 알겠죠? 근데 애들 뿌리로 올라가면 애들은 의병에서 나온 거잖아. 애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국 개몽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애들도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강도가 쳐들어왔을 때 힘을 기르자라는 사람들이고 죽더라도 싸우자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지. 그래 안 그래? 이들의 사상으로 들어가면 애들은 뭐야? 위정 척사죠. 애들은 사상이 뭐야? 애들은 사상이 뭐예요? 개화파예요. 그래 안 그래? 개화파야. 급진 개화파 서재필 애들이 만든 게 독립회잖아. 독립회 후신 대한 뭐야? 장항의 헌정연구회 대한협회 전부 다 이거 개몽 단체들이죠. 이렇게 연결돼 왔어. 이렇게 사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상극이야. 알았어요? 봐봐 얘들아. 이러던 우리 민족의 흐름, 두 흐름이 위정척사와 애국개몽, 그죠? 의병과 애국개몽, 위정척사, 개화, 의병과 애국개몽, 요거 더 올라가 볼까요? 요거 성리학이 뭐예요? 주 미론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주기에서 나왔어요. 주기. 최한기의 주기 철학에서 나왔어요. 알겠죠? 아니면 중상학파 뭐예요? 실학에서 실학. 오케이? 이렇게 이 흐름이 드디어 여기서 뭐예요? 하나로 합쳐졌다. 뭘로 합쳐졌다고? 여기서 합쳐져가지고 이게 아니죠. 항이 결사니까 지금 이게 합쳐져가지고 국외에 뭘 만들려고? 독립운동 여기 있네. 기지를 만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데 하나로 합쳐졌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주장을 서로 받아들여서 그래 무력으로 싸우자라는 무력 투쟁론가 그리고 왕따위를 섬기지 말고 국민의 대표를 뽑자.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에서 어때요? 이렇게 그 공화주의에 입각한 그런 투쟁 노선을 택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되게 어려운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두 계열은 갈등을 극복하고 공화주의 이념과 독립전쟁론으로 결합하게 됐다. 이해하겠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만강을 건너간 항일 의병부대 보세요. 유인석 부대 을미 의병 때부터 활약한 유생 출신 의병장인데 무장투쟁 거점을 만주와 연해주로 옮겼고 1908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동해서 13도 의군을 조직했다. 동그라미 하세요. 13도 의군 유인석. 홍범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서 을미사변 때 의병 활동에 참여했는데 홍범도 1907년 말에는 평양남도 삼수와 갑산 동그라미 삼수 갑산 들어봤어요? 삼수하고 갑산을 어디서 들어봤나요? 삼수갑산 해봐 계속 해봐 뭐? 끝까지 해봐 뭐? 잘 몰라요. 삼수갑산 포수가 유명하죠. 너무나 깊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힘든 지역이 바로 삼수갑산 지역이야.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 누가 살겠어요? 맹수가 살겠죠. 거기에 뭐가 있어? 호랑이가 있어요. 이 호랑이를 잡는 포수가 바로
삼수갑산 포수입니다. 얼마나 총을 잘 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최고 명사수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삼수갑산이에요. 알겠죠?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지방에 관리나 사절단을 보내면 되게 부산은 한 15일 걸렸대요. 걸어가는데. 알았어요? 제주도 가는데도 한 15일 걸렸대. 배를 타고 가지만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길이 험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지역, 한양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오래 걸리는 지역이 어디냐? 삼수갑산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가는데 27일 걸렸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직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너무나 길이 험준해서 가다가 도둑대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7시나 걸렸다고 하는데, 그 오지에 한경남도 삼수와 갑산 지역의 포수들을 끌고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얘기잖아. 이 을미의병 때 이렇게 의병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미의병 때 이 홍범도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 참여하니까 양반 출신 의병장이 이 평민 의병장을 받아줬어요? 내쳤어요? 내쳤죠. 그래서 애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어요? 떨어져 나갑니다. 1907년 말에는 그렇게 됐고 1910년 두만강 건너편으로 이동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3.1동 이후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약 400명의 독립군을 이끌고 갑산, 해산 등지로 진격. 여러분 지금 북쪽에 북한에 김일성의 손자 누가 앉아있어요? 김정은이가 앉아있죠. 이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갑산파예요. 알았어요? 이들이 바로 뭐야? 갑산파예요. 알겠죠? 갑산파.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끌던 동북 항일연군 소속의 그 군인들, 게릴라들이 함경도 갑산까지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던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고 폭파시켰어요. 알았어요? 이 주도 세력들이 바로 지금도 북한을 이끌고 있는 그 정치가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악랄한 놈들이 바로 이 갑산파들입니다. 그래서 갑산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호랑이 잡는 포수가 있는 곳 삼수갑산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북한 지도부가 바로 갑산파다. 알았어요? 갑산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남만주 독립운동기지. 여러분 남만주 말고 다른 말로 한번 써봐라. 남만주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써야 돼? 서간도라고 쓰면 되겠죠. 서간도. 그래서 신민회 회원인 이혜영. 그래요. 이회영. 알죠? 삼원보를 만든 이혜영. 우리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그리고 이 신흥강습소가 발전해서 뭐가 돼? 신흥무관학교가 되니까 하나만 알아두면 되겠지. 신흥무관학교만 알아두면 되겠지. 신흥강습소가 발전해서 신흥무관학교가 되니까. 다시 가서 고개 들어. 삼원보에 뭐가 있다고? 신흥무관학교. 또 신흥강습소가 발전해서 신흥무관학교. 또 군대는 서로 군정서군이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합니다. 북한도의 독립운동 기지는, 자, 중요 표시하세요. 독립운동 기지가 가장 먼저 건설된 곳, 그럼 북한도야.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하겠어요. 이 세 군데 가운데 서간도, 북한도, 밀산, 한흥동, 연해주 여기 가운데 제일 먼저 독립군들이 활약한 지역이 어디라고? 북한도요. 또 하나 뭐냐? 1920년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즉 보동 전투하고 청산의 대첩이 전개된 곳 어디예요? 북한도 지역이야.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언어적으로 말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되면, 언어적으로 표현되면 어디라고? 북한도입니다. 최초로 독립군이 활약했던 곳, 또는 뭐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이거 전부 다 어디를 말한다? 북한도를 말한다. 다른 지역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알겠어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거기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지도로 들어가 봐. 용정, 연길, 왕칭, 그죠? 여기에 있었고, 여러분 북한도에 있었던 학교가 명동학교입니다. 알았어요? 다시 서간도에 있었던 학교가 뭐라고? 신흥무관학교라면 북한도에 있었던 학교가 뭐라고? 명동학교. 이 명동학교 전신이 뭐예요? 서전 서숙이죠. 서전 서숙이 명동학교예요. 알겠죠? 서전 서숙이 명동학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로는 뭐가 있다? 북로 군정서군이 있다. 북로 군정서군. 다시 서간도에 뭐? 서로 군정서군. 북한도에 뭐? 북로 군정서군. 이 북로 군정서군의 대빵이 누구였어요? 김자진이었어요. 알겠어요? 김자진. 이 북로 군정서군이 주도 세력이 돼서 일본군을 선별한 전사가 바로 뭐? 네? 청산의 대첩이죠. 청산의 대첩이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에서 독립전쟁 준비 보세요. 연해주에는 신안촌이 있었다. 중요 표시하세요. 연해주는 독립운동 기지가 신안촌이 있었다. 특히 연해주를 대표하는 조직이 바로 뭐냐면 건업회. 이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 아무 이유 없이 잘 나옵니다. 건업회. 알겠어요? 건업회가 연해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업회가 더 발전해서 이상선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창설됐다. 몇 년이라고 이거? 1914년.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 써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구 이렇게 써놓습니다. 정식으로 임시정부는 아니지만 장차 임시정부가 탄생할 싹을 펴놓은 거야. 그래서 벌써 대통령, 부통령 이런 데는 앉혀놨죠. 결국 대통령, 부통령을 두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벽주의를 타파하고 뭘로 가겠다? 공화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암시해놓은. 알겠죠?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야 될 정부 형태를 이미 다 마련해놨어요. 알겠어요? 공화주의로, 민주공화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돌아갑니다. 53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 흐름이, 이 가닥이, 이 구분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라도 지원아. 앞에 좀 때려 한 대. 모자 벗기고 때려. 모자 왜 썼지? 모자 벗기고 때려. 가만히 있나? 기절했어? 깨워줘. 가만히 있어. 그만 깎아. 네. 초딩이 아니잖아. 초딩이. 알았어요? 알았어? 네. 우리가 초딩 수준으로 했는데 아니요. 이거 보세요. 되게 중요한. 생생한. 그리고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집중하면 한 문제를 잡는데 그 관심을 분산시키면 안 되지. 주목해. 1920년대 국내는 아주 복잡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국외를 들어가서 국외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임시정부가 만들었다고 이미 다 정리했어. 임시정부 정리했죠? 임시정부? 네. 그래 안 그래? 임시정부 다 정리했어요. 먼저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폐합됐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몇 차례 단계를 거쳤다. 25년에 이승만이 탄핵당했다. 25년에 또 뭐가 있었다? 전국 대표자회가 열렸다. 거기서 뭐야? 창조파, 개조파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을 탄핵하고 겨우겨우 명목만 유지해 나갔다. 누구에 의해서? 김구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김구 체제가 임시정부 마지막까지 지속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석제에서 뭘로 바뀐다고? 주석, 부주석제로 바뀌고 이 부주석에 올라간 사람이 김규식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임시정부 다. 시험에 나올 것들은 그럽니다. 그 밖에 뭐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뭐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연통제를 만들기도 했다. 또는 뭐예요? 뭐 사례 편찬서를 두었다. 이런 것들은 다 정리돼 있어요. 그 바탕 위에서 임시정부를 끝냈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무장 독립 전쟁은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 이런 것들은 따로 한 시간을 잡고 해야 돼. 길게. 그래서 이건 놔두고 먼저 지금 요거를 정리하자. 첫째, 대규모 만세 시위 사건이 있었다. 3.1 운동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3.1 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지만은 그 3.1 운동에 대한 추억이 있단 말이야. 우리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2002년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었어? 4살, 5살. 4살이었으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5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기억나요? 네. 진짜? 안정환의 역전골. 이탈리아전? 예. 거 아니야? 응사 맞지? 응사? 응사 맞구나 응사.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 기억나요? 그래요. 기억이 되게 그 꿈도 잘 기억을 못한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기억을 한대요. 얘가 꿈속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다 없는데 깨어나서 스토리를 꾸며서 간걸 메꾼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든대요. 되게 꿈을 꾸면 흑백으로 꾼답니다. 근데 깨어나서 칼라를 칠한대. 자기가 칼라를 칠한다는 거야.
진짜 초년생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대요. 칼라로 꿈을 꾸는 게 좀 그 정상이 아니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억도 어쩌면 억지로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기억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3.1운동은 실패했지만 사람들한테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3.1운동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 알았어요? 그래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둘로 나눠 1926년 6월 10일 날 무슨 운동? 60만세 운동. 이 자체가 사건명이 됐죠? 네. 그죠? 60만세 운동.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 임금의 인산날을 계기로, 장례식을 계기로, 그죠? 순종 임금의 인산날을 계기로 좌익과 학생 조직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60만세 운동이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더 넘어가지 말고 1929년에 11월 3일 날 광주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1920년대 대규모 만세 시위 사건 가운데 이게 더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전국 규모로 발전했다. 이 말이 나오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야. 알겠죠? 또 뭐가 있다고요? 동맹 휴학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되게 시험에 나올 때는 이 구분이 되게 애매모호해서 요게 나왔는데 60만세 운동으로 헷갈리거나 또는 60만세 운동을 보여줬는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구분을 잘 해놓으라 이거야. 알았어요? 요 구분을 잘 해놓은 게 중요합니다. 대규모 만세 시사건이 났어요. 그 다음에 1920년대는 특히 아까 뭐라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돼 들어왔다. 그래서 뭐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인해서 민족운동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이 유발됐어. 다시 말하면 좌익과 우익이 서로 대립하게 됐다 이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좌익과 우익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 극복 노력이 바로 뭐라고? 민족 무슨 운동이다? 유일당 운동이다. 이 민족 유일당 운동 결과 만들어진 단체가 뭐라고? 신간회다. 특히 신간회는 1920년대 일본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료를 인정해준 바탕에 만들기 때문에 합법적 조직이에요? 비합법적 조직이에요? 합법적. 아까 앞에 나온 1910년대 신민회는 불법 조직이죠. 지하 조직이었으니까 일본 놈들 몰래 하다가 끌려서 해산당했죠. 거기에 비해서 신간회는 합법적인 조직이었다라는 표현에 주의할 것. 알았어요? 표현에 주의할 것. 그리고 민족유일당. 그죠? 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민족유일당 운동에 1924년에 중국에서 무슨 운동이? 국공합작이 있었다. 몇 차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의 영향을 봐라. 중국도 순원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손잡지 않냐. 우리도 좌익과 우익, 공산당과 민족주의 진영이 서로 손잡자.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 애들이 먼저고 우리는 1926년에 애들이 만들어졌거든. 알겠죠? 그래서 중국의 국공합작이 우리나라의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거예요. 알겠죠?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무조건 나오는데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자의 운동인 노동쟁이와 그죠? 또 농민들의 운동인 무슨 쟁이? 소작쟁이가 아주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몇 년대 얘기야? 1920년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민조직, 노동자 조직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또 다른 항일운동으로서는 뭐냐? 일본이 자유를 허용해준 그것을 토대로 자 보세요. 회사령이 뭘로 바뀐다고?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많이 그죠? 민족기업이 많이 세워졌어요. 민족기업 설립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민족기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성방직회사가 있죠. 누가 만든 경성방직회사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친일파 누구예요? 김성수예요. 알겠죠? 경성방직회사. 이 경성방직회사 이외에도 평양에 있는 평양 메리아스 공장,
메리아스. 공장 이름이 메리아스 공장이야. 콜. 알겠죠? 평양 양말 공장, 고무신 공장. 이런 공장들이 지어져요. 왜냐? 일본이 회사를 못 짓게 하는 허가제 대신에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뭘로 바꿈으로써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공장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하던 이 공장에 노동자들이 뭘 일으켜?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 있게. 노동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 노동쟁의를 일으켰어요. 또 보세요. 1920년대 일본 놈들이 쌀을 마구 박탈해갔잖아. 아까 산미 증식계획 때 그 쌀을 빼앗긴 농민들이 뭘 일으킨다고? 소작쟁의를 일으킨다 이거야. 서로 연동돼 안 돼? 연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알겠어요? 관련돼 있는 거야. 그렇게 그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이렇게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계급투쟁과 함께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서 민족기업 설립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많은 우리 국산품이 만들어지자 또 뭐가 일어났느냐? 우리 민족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써주자는 운동. 이거 무슨 운동이야? 응? 국산품 외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물산? 전혀. 그렇죠. 물산 장려 운동이 아울러서 이게 지금 몇 년대 얘기야? 전부 다 20년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몇 년대 얘기라고? 20년대. 알겠죠? 1920년대 이렇게 크게 나누면 대규모 만세시 사건과 사회주의 유입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유입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짜 맞춰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안 잊어먹어요. 다 외워버리면 바로 날아가 버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짜여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세요. 60만세운동 이제 단위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60만세운동은 1926년에 일제의 수탈 정책과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로 순종의 인산날을 계기로 3.1운동을 모방했다. 빠졌어요. 뒤에 3.1운동 모방. 그래서 3.1운동 때 아련한 추억, 그죠? 우리 고종 황제의 인산날을 계기로 일으켰던 3.1운동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순종의 인산날을 계기로 일으켰다. 전개과정. 학생들과 사회주의의 이 표현, 이게 핵심이에요. 1926년 60만세 운동을 구분짓는 건 뭐라고요? 사회주의계와 민족진영이 손을 잡았어요. 잠깐 여러분 봐봐요. 이것 또한 뭐야? 이것 또한 이렇게 중국의 1차 국공합작 결과 중국에서 공산당과 좌익과 우익이 손잡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국내에서 사회주의랑 손잡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야. 60만세 운동도 그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60만세 운동도 좌우 합작의 모범을 제시한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의 사전 감시와 탄압으로 사회주의계가 사전 발각됐죠? 그래서 학생들 주도로 서울에서만 조그맣게 열렸습니다. 전국 규모가 아니었어요.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1920년대 전국 규모 만세 시위는 뭐다? 광주 학생항일운동이다 라는 점. 의와 영향 줄긋습니다.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대립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60만세 운동이에요. 60만세 운동 결과 좌우 대립의 극복의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발전해서 뭘로 가느냐?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간다. 또 하나는 농민과 노동자층을 대변하면서 경제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른쪽에 보면은 경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죠. 그 다음에 동맹휴학 투쟁의 성격 변화 보세요. 60만세 운동 이전에는 학내 문제, 일본인 교원 배척 문제 이런 걸로 동맹휴학을 했는데 60만세 운동 이후가 되면은 식민 지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항일 민족운동적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동맹휴학이 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29년 광주 학생항일운동 때다. 보세요. 일제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운동 일하게 된 계기는 알죠? 나주와 광주를 왕래하는 열차 안에서 한국 남학생하고 일본 남학생하고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우리 자기 사촌 누나를 건드렸어요.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박준채라는 남학생이 일본 애를 때렸습니다. 기옥이 사촌 동생이죠.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일본 애들하고 이제 광주역에 내려서 본격적인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학교 끝나고 다시 보자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일본 애들이 유도부, 야구부 이런 애들까지 몽둥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었죠. 거기서 이제 일본 놈들이
일본 수사들이 일본 애들 편들고 민족 차별하게 되니까 이게 전국적인 학생 운동으로 펼쳐졌어요. 자, 보세요. 학생 운동의 조직화, 60만 세 운동 이후에 학생들의 단일 감정이 높아졌습니다. 항일의식이 고조됐어요. 각 학교에 비밀 독서회, 비밀 결사 조직이 많이 만들어졌고 동맹 휴학생을 전개했다. 본격적으로 신간회가 중요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이 신간회가 한 역할이 중요하죠. 와서 부추겼어요. 해라. 야, 원산에서도 일어났대. 광주뿐만이 아니야. 청주에서도 일어났대. 하면서 말이야. 우리 그 학생 항일운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했어요. 알겠죠? 신간회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규모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됐죠? 자, 그래서 위에 나온 경문과 아래에 나온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의 경문을 잘 구분하실 것. 알았어요? 만약에 사료가 직접 나오면 뭐가 뭔지 진짜 헷갈려. 시험 당일에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4쪽으로 가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의열단은 이제 김원봉이 주도한 그런 단체죠. 자, 의열단은 1919년 쓰세요. 길림지방입니다. 위치가 길림이에요. 연도는 언제예요? 1919년입니다. 위치는 어디라고? 길림지방이죠. 만약에 길림지방에서 조직된 1919년에 조직된 무장 항일 투쟁 단체였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의열단이요. 누가 조직했어요? 김원봉이죠. 김원봉.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3.1운동이 일본 놈들의 무력적인 탄압으로 평화적인 시위도 좌절되고 결국은 외교적인 노력도 좌절되고 이제 안 되겠다. 독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무장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연해주 이런 데서 독립군 부대와 많은 항일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1919년 김원봉, 윤세주 동그라미 치세요. 김원봉은 만인이 알고 있는데 윤세주는 별로 알려지지 않아요. 다시 김원봉과 함께 누구라고? 윤세주도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윤세주. 기림지방에서 비밀 결사로 만들었다. 의열단의 공격 목표는 뭐냐? 조선총독부와 경찰서, 중앙처식회사, 식민 지배기구를 파견. 줄거세요. 뭐라고? 주로 식민 지배기구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건물을 파괴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의열단이야. 알았어? 건물을 파괴한 사람들은 의열단이야. 그 종로경찰서 습격 또는 뭐야? 동양처식회사 습격 이렇게 식민 지배 기구를 공격한 것은 누구라고? 의열단 단원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격 목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고위 관리와 친일파 우두머리 등을 처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중 봉기를 유발하려고 했다.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한 일제타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조현필씨 왕창해놓으세요. 누구요? 신채호. 뭐? 조선혁명 선언. 그 밑에 나온 얼굴이 신채호 얼굴이에요. 되게 나왔죠? 네. 신채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신채호. 나도 수염을 기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 사람처럼. 되게 훌륭한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기르더라고. 하지마. 그냥 냅둬. 수염을 길러보니까 신수염이 나. 그래도 못 길겠어. 헐. 그래서 그렇지. 머리도 다 염지한 거지. 머리도 가만 내버려두면 하얀 머리가 많이 나왔어요. 응? 근데 한번 길러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면도를 하다 보니까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염이 나오는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깎는다는 게 되게 모순스러워. 내버려 두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한번 윗수염이나 아랫수염 가운데 하나만 길러볼까. 하지마. 아랫수염만 길러? 이상하지 않아요. 늙으면 상관없어. 나 늙었다고 고백하지 않는데 거짓말 안 치잖아. 늙으면 어때? 알았어요. 그냥 갈게.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실질적으로 오른쪽 봐봐요. 사람 박재혁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최수봉 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김상옥
종로 경찰서 폭탄. 자, 경찰서에만 3사람이 던졌어요. 무슨 경찰서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여러분 생각에 무슨 경찰서가 나오겠어요? 부산이나 밀양 나올까 안 나올까? 응사 보니까 안 나오게 생겼죠? 촌놈들 아주 푸대접 한다고 난리도 아니지. 그냥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로는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져요. 인구가 없어가지고 종로구가 없어져. 근데 사실 종로구 국회의원이 없어집니다. 다음 선거부터 인구가 없어. 인구 동구화 때문에 도심이 인구가 텅 비어가지고 없어져요. 주거 인구가 없는 거야 종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장사만 하고 사람들 살기는 어디 살아? 베드타운 가서 살아.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는 인구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뽑을 만큼의 인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종로가 없어져 선거구가. 몰랐어요? 이번에 개편된 그 선거법에 따라서 종로구. 근데 종로는 우리나라 정치 1번지예요. 국회의원 가운데서 레벨이 달라. 종로구에서 당선되면 그 지역구 가운데 최고로 쳐줍니다. 근데 그 종로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밀양경찰서, 부산경찰서, 종로경찰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시험 나온 사람은 김상옥이 나와요. 알겠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크죠? 김익상. 사람 이름 누구라고요? 김익상. 조선 총독부. 그래서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 3사람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 아는 사람이겠지만 나석주는 너무나 유명하죠? 어디에다 폭탄 던졌다고? 어디에다가? 동양척식. 여러분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지면 누가 제일 시원하다고 하겠어요?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농민의 의사를 대변한 그런 누구예요? 네? 동척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예요. 알겠죠? 나석주 아주 유명합니다. 나석주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암살에 나온 그 주인공들보다 더 활약을 많이 했어요. 동양척식에다 폭탄 던지고 거기서 사람들 기어 나온 놈들 다 쏴 죽이고 도망가서 살았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거. 아마 영화 나올만 해요. 나석주. 그렇게 대단한 불사신처럼 활약했던 그런 나석주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위열단은, 자 봐봐. 위열단은 특히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을 위열단 단장인 김원봉이 신채호 선생한테 부탁해서 조선혁명 선언을 쓰게 만들었죠.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열단 활동을 변화보세요. 개별적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일겠어요. 다시 말하면 야 우리가 건물에 폭탄 하나 던진다고 동양척식회사나 조선총독부에 폭탄 하나 던진다고 독립되는 건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 군대를 양성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생각을 바꿔요. 이렇게 개별적인 폭탄 이런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군대를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위열단 단장 김원봉이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중국 사관학교에. 알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를 운영했어요. 자기 자신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를 나와서 독립군 양성학교를 다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으로 중국 난징에 설립한 군사 정치 교육기관인데 26명, 2기생 55명, 3기생 44명 이렇게 125명 배출. 극소수죠. 얼마 안 되죠. 근데 이들이 그 뒤에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해내는 독립군 지도자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단되면서 위열단 해체되자 간부학교도 해체되고 말았다.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포섭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머지 그림들은 별거 아니고요. 한인애국단 보세요. 한인애국단. 자,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1926년에 만들어져서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본격적으로 만들었고요. 31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되자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김구가 뭐예요? 이벤트 사업을 조직했다고 그랬죠? 그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야. 특히 만보산 사건 알아두세요. 물싸움이죠, 물싸움. 그래서 만주에서 일어난 중국과 우리나라 농민 사이에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만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는 국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짱깨집을 운영하던 짜장면집을 공개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중국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만주에 가 있는 한인들을 또 떼죽음 시켰어요.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만보산 사건이에요. 알겠죠? 이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가 아주 나빠진다. 지금도 가끔씩 그러잖아. 지난번에 무슨 사건? 대만 여자애 누구예요? 찌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만보산 사건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어요. 이 민족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땅에서 지금 독립운동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중국놈들한테 밑보이면 독립운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한인애국단이다. 이봉창 의거가 도쿄에서 일본 공항한테 폭탄을 아까 다 한 겁니다.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죠. 결국은 중국 상하이 일보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걸 트윗 와서 상하이를 침공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 파티를 하던 훈커우 공원에서 다시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다. 그죠? 그리고 이제 상하이 훈커우 공원 사건 이후에 결국은 중국의 장제스가 우리의 독립군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어요. 왼쪽이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입니다. 이봉창 얼굴을 봐보세요. 웃고 있죠? 폭탄 들고 던지고 죽으러 간 사람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혜진 닮았죠? 배우 유혜진 못생기기가. 오른쪽에는 윤봉길의 윤봉길. 그래서 김구와 함께, 김구가 또 의외로 모습이 안경 안 쓰니까 희한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 사진이 나오면 단체가 뭐라고? 애국단이야. 알았어요? 한인 애국단이야. 됐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